오늘도 구룡산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어대는 바람에 상동 현령 환갑정은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예로부터 까마귀 울음소리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한다며 흉물로 취급하고 있는지라 환갑정은 백성들이 동요할까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며칠이고 계속되었고 급기야 흉한 소문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놈의 까마귀가 왜 저리 울고 난리야. 그러게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려나 보네. 까마귀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는데 혹시 누가 죽기라도 하려나?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번지면서 인심이 흉해지자 환갑정은 더 이상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환갑정은 수하 몇 명을 이끌고 조용히 구룡산으로 갔습니다. 분명 까마귀가 그렇게 우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을 거야. 밤이 깊은 구룡산은 금방이라도 컴컴한 어둠 속에서 무서운 산 짐승이 나타날 것 같이 괴괴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구룡산을 헤맨 지도 대충 2~3시간이 지나자 일행들은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두려움과 막연함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너편 숲속에서 날카로운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수하들과 함께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급히 달려갔습니다. 건너편에서 울고 있던 까마귀는 사람들이 다가오자 하늘로 날아올라 그 주위를 빙빙 원을 그리며 날았습니다. 환갑정은 까마귀가 앉아있던 자리로 가보았습니다. 까마귀가 나뭇가지가 아닌 이런 맨 땅에 앉아 울고 있었다면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갑정은 까마귀가 앉아있던 땅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갑정은 손으로 흙을 한 줌 쥐어보고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삭도 무슨 일이십니까? 흙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한 수하가 물었습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문 산중이라 주위에 풀이 무성하다. 그런데 유독 이 자리에만 풀이 자라지 않고 또 움푹 패여있지 않느냐? 그러고 보니 정말 이곳만 흙이 드러나 있사옵니다. 달빛에 언뜻 보아도 근처에는 풀들이 무성했으나 그곳만 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곳을 파도록 하라. 그는 수하들에게 다급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바라보자 갑정의 재촉이 이어졌습니다. 뭣들 하는 게냐? 어서 이곳을 파라지 않느냐? 수하들은 제각기 주변에서 땅을 팔 만한 나뭇가지들을 주어서 일제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좀 파 내려갔을 때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흠칫 넘어질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기 사람의 손가락이 보입니다. 땅을 파던 다른 이들도 일제히 놀랐습니다. 뭘 하는 게냐? 어서 마저 파지 않고. 갑정의 호령에 움찔했던 수하들은 계속해서 땅을 팠습니다. 싸늘한 새벽 기운 탓인지 시체를 파내는 수하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땅속에서 파낸 시체는 몸집이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갑정은 시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목을 맞아 즉사한 듯했습니다. 날이 여기 말채찍이 있사옵니다. 수하 중 한 명이 손가락으로 시체의 옷자락 사이에 말채찍을 가리켰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환갑정은 수하들에게 시체를 다시 땅에 묻게 한 다음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체와 함께 묻혀있던 말채찍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날이 밝자 환갑정은 이방에게 마방에서 일하는 마부들은 각자의 채찍과 함께 모두 잡아들이라고 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마부들은 사또가 괴이한 명령을 내리자 이 모든 일들이 까마귀의 울음소리 탓이라는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산에서 시체를 발견한 날 밤 환갑정은 시체의 옷자락에서 나온 채찍의 주민이 바로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범인을 어떻게 가려내야 할지 포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늦도록 잠을 못 이루고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깜빡 잠이 들었을 무렵 방문이 저절로 열리는가 싶더니 산중에 묻혀있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날이 소인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환갑정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자네를 죽인 자가 대체 누구인지 말해보거라. 소인의 원수는 비도비행이오, 비저비행이옵니다. 사내는 말을 마치자마자 문 밖으로 사라졌고 다시 문이 저절로 닫혔습니다. 환갑정은 순식간의 일이라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사내의 그 말만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복숭아도 살구도 아니라면 그것과 비슷한 오얏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앉은 것도 가는 것도 아니라 함은 서 있음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이립을 말하는 것인데 대체 무슨 뜻일까? 아리송한 말을 들은 그는 어제처럼 다시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음날 갑정은
동현 앞들에서 잡아들인 마부들을 하나하나 문초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마부들에게 걷어들인 말채찍을 뜰 앞에 모아 놓았습니다. 그 속에는 지난밤 무덤에서 찾아낸 채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 중에 자신의 말채찍을 찾아가도록 하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마부들은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의 말채찍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시체와 함께 있던 채찍만이 임자 없이 동원 마당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갑정은 막막했습니다. 이들 중에 범인이 없단 말인가? 허허. 갑정은 답답한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이번에는 마부들의 명단이 적힌 도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록을 하나하나 살펴내려가던 갑정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 멈춰 섬과 동시에 추상 같은 명령 떨어졌습니다. 여봐라. 저들 중에 이립이라는 자를 당장 끌어내도록 하여라. 그 도록에 적힌 마부 중에는 이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호명에 당황한 이립은 몸을 벌벌 떨며 사또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이놈. 어찌하여 무고한 사람을 죽여 구룡산에 묻어놓고도 시침을 떼고 있단 말이냐? 이립의 얼굴은 금방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채찍이 내 것이 아니더냐? 이놈아. 이어지는 사또의 호통에 이립은 이내 고개를 떨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흑흑. 사또 나리.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 소인도 모르게 그만 흑흑.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립이 실토하자 동원에 잡혀와 있던 마부들과 구경을 하러 왔던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립이 죽인 자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금부치를 파는 장은이라는 장사치였습니다. 장은이 이립을 만난 것은 하루 장사를 끝마치고 주막에서 하룻밤 묵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던 산길에서였습니다. 이립 역시 말품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호젓한 산길을 걷다 보니 두 사람은 자연스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얘기 끝에 이립이 은근슬쩍 말꼬리를 달았습니다. 어르신 어차피 저도 마을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말을 그냥 끌고 가느니 막걸리 몇 사발 값만 주시면 어르신을 태워 가도록 하지요. 마침 해질녘이라 더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에 당도하려면 말을 타고 가는 것이 빠를 것 같아 장은은 기꺼이 이립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장은을 말에 태운 이립은 오늘 술값은 공짜로 벌었다는 생각에 흥겨운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신나게 말고삐를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산길을 가다가 문득 한 소년이 까마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년은 까마귀의 발목에 실을 묶고는 마치 강아지를 몰고 다니듯 이리저리 제멋대로 까마귀를 끌고 다녔습니다. 천성적으로 마음이 여린 장은은 그 까마귀가 가여웠습니다. 장은은 잠시 말에서 내려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얘야, 이 까마귀로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글쎄요. 산에 갔다 우연히 잡은 놈이니 적당히 갖고 놀다 죽으면 구워 먹을 작정입니다. 소년은 여전히 까마귀의 발목을 묶은 실을 잡고 장난을 치며 말했습니다. 얘야, 그 까마귀를 나에게 팔지 않겠니? 그 말에 솔깃한 소년은 장은을 쳐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쳐주실 건데요? 내가 하루 종일 주전부리를 할 정도는 될 게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년은 장은이 전대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주자 얼른 장은의 손에 까마귀를 넘겨주고는 신이 나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장은이 전대에서 엽전을 꺼낼 때 그 속에 든 금부치를 본 이립의 눈빛이 마른 번개처럼 빛나는 것을 장은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장은은 까마귀의 발목에 묶인 실을 푼 다음 조심스럽게 하늘 높이 놓아주었습니다. 쯧쯧 이젠 잡히지 말고 잘 살아가거라. 까마귀는 그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장은의 머리 위를 몇 번 돌더니 저녁 숲으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까마귀가 사라지자 장은은 다시 말에 올라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장은의 전대 속에 들어있는 금부치를 본 이립의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재빠르게 회오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인가 하나 없는 깊은 산중인데다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치르기는 한결 수월할 것이고 장은은 타지 사람이므로 죽어 행방이 묘연하다 해도 자신만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한다면 죽을 때까지 혼자만의 비밀로 남을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이립은 머릿속 회오리가 천천히 가라앉고 그 속에서 살인귀의 붉은 안광이 형형한 빛을 발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뒤를 잠깐 보고 오겠으니 고삐를 잡고 먼저 가십시오. 이립은 장은에게 말고삐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게나. 하며 장은은 직접 말고삐를 잡고 말을 몰아가는 동안 이립은 산속으로 들어가 몽둥이처럼 생긴 굵직한 나뭇가지를 찾아 등 뒤에 숨겨가지고
살며시 다가가 장은의 목덜미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장은은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에서 떨어졌고 이립은 쓰러진 장은을 몇 번 더 내리쳤습니다. 장은이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을 확인한 이립은 전대를 풀어 자기 허리춤에 두르고 시체를 인적 드문 곳에 안매장했습니다. 정신없이 일을 마친 이립은 말을 타고 마을로 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말채찍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만 급급했던 이립은 그것을 찾으러 갈 경황도 없이 그대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있던 이립은 시침을 떼려고 했으나 현장에 떨어뜨리고 온 말채찍을 증거물로 내미는 데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환갑정의 문초가 계속될 때였습니다. 공중에서 난데없이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이립의 눈을 잽싸게 쪼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립이 고통스러워하며 두 손으로 피가 흐르는 눈을 가리자 이립은 까마귀를 쫓으려고 손을 휘둘러 보았지만 까마귀는 도망가지 않고 줄기차게 사정없이 쪼아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이립의 얼굴에는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지자 까마귀 역시 그 곁에 힘없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까마귀는 그렇게 자신을 살려준 장은의 은혜에 보답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까마귀의 보은에 감탄했습니다. 그 후 환갑정은 장은의 시체를 찾아 그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장은의 가족들은 까마귀의 시체도 거두어 장은과 함께 똑같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둘을 나란히 묻어주고 사람과 까마귀가 서로 은혜를 갚았다라는 내용의 뜻을 새긴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